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우리 앨리스 사장님이 너무 소개를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짜 제 모든 뼈까지 다 갈아서 에너지를 더 불태워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지금 서울의 윈윈 그룹 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송아라고 합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최근에 한국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젊은 PA라는 타이틀을 달성하신 김연경 최홍준 사장님이십니다. 네, 일단은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주제로 한 50분 정도 사장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보려고 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선택을 하셨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움직여지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에너지로 움직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집중시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뭐 제가 잘해서 알려드린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고민해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저는 13년 동안 청담동, 그 강남의 청담동이라는 곳에서 웨딩 플래너로 일을 했어요. 제가 약간 웨딩 플래너처럼 생겼죠. 저는 22살 때 웨딩 플래너 일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그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웨딩 드레스라는 걸 디자인을 하고 싶었고, 처음에 부모님 몰래 등록금을 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카데미에 등록해서 드레스 만드는 걸 배우려고 갔는데, 그때 저는 첫 번째 현실 점검을 했어요. 아, 청담동에 있는 드레스 샵을 하나 내려면 내가 엄청 잘 사는 집 딸이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엄청 디자인 그 능력이 뛰어나서 스폰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22살에 깨달았고,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나는 웨딩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웨딩 플래너라는 일을 선택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한국에 그 커플 플래너 말고는 아예 컨설팅 해주고 플래닝 해주는 그런 직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쯤에 새로 생긴 직업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20대 초반한테 결혼식 맡기고 싶으신가요? 결혼도 안 해봤고 이제 연애를 막 시작할 나이인 젊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웨딩이라는 건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고 엄청 많은 돈과 시간과 사람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린 친구한테 맡기기 쉽지 않으셨을 때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제가 웨딩 일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 일을 하면서 너무 즐겁게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20대를 여기에 다 바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좀 주말에도 쉬고 싶고 빨간 날에도 쉬고 싶고 남들 여행 다닐 때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나도 젊은 친구들처럼 배낭여행도 좀 가보고 싶은데 왜 나는 일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발상 하나로 그냥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낮에는 웨딩 일을 하고 밤에는 퇴근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제가 운 좋게 외국계 기업의 인사교육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좀 회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웨딩 일은 투잡으로 놓지 않고 프리랜서로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한 게 이 일이 맞나? 내가 그냥 단순히 주말에 쉬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나는 자유롭고 싶었던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아, 어차피 자유롭지 못할 거면 돈이라도 많이 벌자. 라는 생각으로 다시 웨딩 일을 시작해요. 그때 제가 웨딩 일을 하면서 지금의 신랑을 만났고,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신랑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거든요. 근데 저는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거예요. 근데 뭐 밤에만 잠깐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약간 오해도 생기고, 뭐 잦은 다툼도 생기고, 어,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그 시아버님이 부산에 있는 법원장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법원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 부산이라는 곳에 가서 결혼식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너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했고 좋은 집안에 들어갔으니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유산을 제가 한번 했어요. 그것도 3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였는데 유산을 하고 3일 만에 제가 다시 출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와, 이렇게 살면 우리 가족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아이는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감하게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하고 어, 제가 이제 1년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저는 뉴스킨 제품을 언제부터 썼냐면 이 핸드로션 되게 옛날 건 거 기억하시나요? 미스트 옛날 거죠. 저는 8년 전부터 뉴스킨 제품만 썼던 사람이에요. 청담동에 웨딩 플래너라고 하면 명품이 즐비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다 엄청 고가의 화장품들만 쓰는데 사실 진짜 아는 사람들은 뉴스킨을 써요. 그래서 메이크업 샵들에 가보면 원장님들을 화장대마다 다 있어요. 뉴스킨 제품들이. 그래서 이 제품을 저는 굉장히 오래 쓰고 있었고, 이거 제가 사업 안 할 때거든요. 사업 안 할 때 인스타를 보니까 매니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만큼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전 여행 다닐 때도 화장품을 늘 이렇게 이고지고 다녔었나 봐요. 이 정도의 매니아였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현경 사장님은, 제가 한 6년 정도 제품을 썼을 때 뉴스킨 제품을 알게 되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언니, 180도라고 알아? 진짜 미친 화장품이 있는데, 어, 아니, 그 180도 나는 6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는 정말 똑똑하게 이걸 바로 사업으로 시작했고, 저는 8년 동안 제품만 쓰다가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 1년 반 동안 지켜보기만 했어요. 굉장히 많은 초대를 했고요. 제가 어디에 있든 찾아왔던 사진이거든요. 저한테 정말 많은 사업 전달을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부모님의 명예와 저희 부모님의 그 명예와 무언가 제가 아는 뉴스킨은 실추시킨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 전문직이 마치 일할 게 없어서 뉴스킨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알아본 상태로 그냥 제 편견 하나로 거부를 하다가 그런데 지켜봤어요, 이 친구를.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언니는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뉴스킨을 하자가 아니라 언니는 좋은 사람이니까 뉴스킨을 하재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마 사장님들도 어디 나가서 사업 전달을 하실 때 비즈니스 기회를 전달하시겠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비즈니스의 기회도 기회지만 좋은 사람이 왜 이 일에 필요한 건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 좋은 사람이면 잘하는 일인가? 그럼 이거 괜찮은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의 1년과 이 친구의 1년이 그래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이 일에 진짜 뭔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알아봤고요. 표로 다 그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네 가지를 구분해서 학업을 더 할 것인가, 뭐 대학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하나 차릴 것인가,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뉴스킨을 어쩔 수 없이 비교표에 넣었는데 아무리 비교해도 뉴스킨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 제가 편견을 버리니까 제 발로 찾게 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한데 나 뉴스킨 사업 좀 다시 알려줄래? 라고 불러서 똑똑한 저희 신랑을 불러다 앉혀놓고 같이 보상을 다시 듣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게 2018년도예요. 제가 4월에 LOI를 넣었고요. 5월에 마감을 하고 6월 1일자 사업자가 됐었거든요. 저는 아직 사업한 지 2년 조금 넘은 아직은 뭐 얼마 안 된 새내기 사업자나 마찬가지죠. 어,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그까진 이유들이었던 것 같고, 제가 충분히 검토했고, 어차피 검토했으면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끝장나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6월 달에 LOI를 통과해서 BR이 됐고요. 8월에 대리점 하나를 배출하면서 BP가 됐고, 10월에 EBP, 12월에 BA, 이렇게 6개월 동안 달렸던 것 같아요. 네, 이 초기 사업자 때 혹시 여기 배 잡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대리점이 됐을 때가 임신 7개월이었고요. 처음에 파트너 하나를 배출할 때가 만삭이었고, 9월에 아기를 낳고, 10월에 아기 이제 낳고 30일 됐을 때 EBP를 달성하고, 신생아를 키우면서 BA를 달성했어요. 이 시기 동안에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기를 가지면 보통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가. 하던 일도 접고 들어가는 시기였는데 저한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사실 이거 생각의 전환인 것 같거든요. 어차피 나오고 나면 힘들 건데 그럼 나오기 전에 뛰어야지. 근데 나왔는데 안 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도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뛸 수 있었던 에너지들을 오늘 같이 공유를 해볼 거고요. 저는 사실 분유값이 없어서 기저귀 값이 없어서 뭐 돈이 없어서 뉴스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정했는데 그러려면 이게 완벽한 도구가 돼줄 거라는 거를 여러 번의 검토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였고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서 신효희님. 네, 소통하는 강사입니다. 제가 선택한 건 40년에 우리가 어차피 제가 30살에 앞으로 60대, 70대까지는 일을 할 것 같았고 일을 하는 거를 4년 만에 줄일 수 있다고 평경 사장님이 항상 얘기하던 거였거든요. 40년 경제 플랜을 4년으로 줄일 수 있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미친 거 맞는데,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40년 동안 일하면서 힘들 거? 일하면서 대가집을 할 것들을 4년 안에 응집해서 해야지만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원하는 삶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 일을 선택한 건데, 자꾸 갖고 있지 못할 만큼의 행동만 하니까 더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으면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들을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었고요. 제가 이런 배가 진짜 남산만한 임산부였거든요. 여기 명치 끝부터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만삭 임산부에 한쪽에 데몬 가방을 메고 한쪽에 이렇게 제 가방을 들고 이렇게 다녔어요. 진짜 여기 이렇게 퉁퉁퉁 부어가지고 목도 이렇게 된 상태로 이렇게 다니니까 이제 저희 팀 사장님들이 아니 어깨 안 아파요? 몸 안 힘들어요? 몸이 팅팅 부었는데 아니요. 전 이렇게 하면 무게가 딱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하루하루가. 왜냐면 누가 시키지 않았잖아요. 회사 일이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핑계를 대고 한 번 더 빠져볼까? 왜냐면 저한테 진짜 좋은 찬스가 저는 임산부라는 꼬리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저를 배려해 줬거든요. 그러면 사실 쉬어도 돼요. 출근 안 해도 되고 왜냐면 제가 여기서 사무실에서 저희 집까지가 2시간 거리였어요. 근데 2시간 거리를 매일 왕복해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하루에 4시간씩. 이 당시엔 이제 배가 너무 나오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혼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거 양쪽에 가방 메고 4시간 왕복해서 시스템 참여하고 시스템 끝나면 또 사람 하루에 3명씩 무조건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결국에 우리는 실패자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성공자의 말들을 들어야 하고 그러면 내가 선택하기 전에 일단은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 다음에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초대, 데몬, 뭐 뷰티 클래스 행사, 그리고 저한테 맡겨지는 모든 주제, 발표, 미팅 이런 거를 다 내 것처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가 나왔어요. 와우, 아기가 나오니까 임신 때가 낫더라고요. 임신했을 때는 제 몸 하나 힘들면 되는데 아기가 이제 딱 제 밖으로 나오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댁이 부산이고 이 거리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댁이 부산이고 저희 집은 안산이었고 저는 일산이었어요. 어디 하나 부모님한테 맡길 곳이 없었고 다 최소한 2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였고 아기를 맡기고 출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아기를 데리고 그 저희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안산에 어머님이 어린이집을 하시거든요. 어린이집에 있는 방 하나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어린이집이 낮에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다 치워요. 제가 잔 흔적을 모두 다 치워놓고 사무실에 아기를 소파에 눕혀놓고 저는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시 이제 CCTV가 꺼지는 시간에 들어와서 아기를 보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고 그 동안에 이제 저희 신랑은 일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또 2시간 거리예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또 일산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신랑이 아직 조인되기 전이었으니까 신랑도 또 챙겨야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일산에 또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생아 아기를 안고 운전해서 2시간을 가는데
얘가 막 이제 울다가 지쳐가지고 토하고 막 이런 상태로 다시 안고 막 운전해서 가서 신랑한테 얘기를 토스하고 저는 막 토 묻은 옷 그대로 대문을 파트너 사장님 지원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뒤에 제 옷 싸들고 다닌 거였거든요. 왜냐면 오늘 어디서 잘지 몰라가지고 보부상처럼 이렇게 다녔어요. 왜냐면 보통 엄마들은 내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근데 내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니까 제가 엄마인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아이의 삶을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시작의 출발점을 선택시켜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위에 상위 리더 사장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대기업 총수들의 딸은 안 부럽지만 저 딸처럼 그 우리 리더 사장님들의 자녀들처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저희 아기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커서 한 15개월 지나서부턴가 제가 아침마다 책을 읽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혼자 책을 빼서 들고 오더니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제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해요. 제가 뭐 장난으로 오 마이 갓 했더니 그때부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막 이러면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기가 내 모습을 그대로 담는구나. 이 부모가 아이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이런 말이구나를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럴 때 분명히 힘든 일이 생길 거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고 난관에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나는 공부도 하기 싫고 나는 도전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래 힘들면 포기해. 무섭고 두려우면 도전하지 마. 매일 상황에 타협해도 돼.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남들 시선 의식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해줄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보통은 힘들어도 도전해봐. 그래도 상황이 너가 만들면 충분히 바뀔 수 있어. 목표를 세우면 이뤄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한 번에 질문을 하면 엄마는 그렇게 못했지만 너라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보고 아이한테 진짜 잘 살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금수저 마인드를 물려주자 라는 생각으로 뛰고 있고 또 하나는 저를 믿고 전업한 부부들이 다 전업을 해버렸어요. 제가 임신해서 아기를 딱 낳자마자 전업을 부부가 다 했을 때 제가 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달 정도 조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갑자기 다 부부 전업을 해버리면서 아, 나는 괜찮은데 내가 실패하는 거?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혹시나 이 사람들이 포기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너 송아 믿고 뉴스킨 사업하더니 그렇게 포기할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이 이런 핀잔이나 이런 어떤 질타를 받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성공시켜야 됐고, 성공시키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뛰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일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하나하나 일어나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뛰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 EBP 이상의 LT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PA 달성을 도와주고 있으신 분들이고, 저한테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미치지 않으면 진짜 내가 미친년이다. 라는 생각으로 뛰었고요.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거는 그 누구도 아니었고 저였어요. 해내야만 했고, 제가 한 발자국 물러날 틈이 있으면, 예를 들어 아기가 있어서, 뭐 제가 지금 신생아여서, 그리고 뭐 어떤 것들에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저한테는 찬스가 너무 많았지만, 이런 기회를, 제가 이거를 어떤 핑계거리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진짜 안 움직여질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투잡하시는 분들은 어딘가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발을 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으시고 진짜로 내가 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잖아요. 그때는 진짜 날개를 달고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내 생각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아기 맡길 곳이 없어서 그 어린이집 단칸방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제가 봤어요. 그래, 너는 아기를 봐줄 어린이집이 있는 엄마가 있잖아. 그래, 너는 그래도 신랑이 반대하진 않잖아. 결국에는 자기가 못할 만한 핑계를 저한테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어도 했을 거고요. 신랑이 반대를 했었어도 했을 거예요. 심지어 저희 신랑이 반대를 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비스꽂는 말들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그 시간들을 저는 제가 이 비전을 받기 때문에 제가 해내는 걸로 보여주면 신랑이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도 이 안에서도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시작점이 나뉘는구나 라는 걸 봤었고요. 뉴스킨에서 성공자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비범해지는 일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해서 될 때까지 했을 때 비범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가지고 태어난 능력치가 다르고 저는 막 이렇게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대신에 그가 잘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어차피 끝점을 정해놨으면 그 끝점까지 가는 게 그냥 성공인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리고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서 이 차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변을 보면서 되게 속상했던 적도 많았지만 그래 어차피 나는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될 때까지 뭘 했냐면요. 작은 성공을 반복했어요. 예를 들어 팀에서 하는 작은 프로모션, 중간 프로모션, 큰 프로모션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래 저건 내 거 아니니까 그러면 저 성공도 내 거가 아니니까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작은 성공의 반복으로 제가 첫 번째 이뤄냈던 게 마카오 석세스 트립이에요. 혹시 마카오 트립 가셨던 분들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한국에서 하는 트립이지만 마카오 트립을 처음 달성했을 때가 제가 6월에 사업 시작했고 9월에 ABP 마감하고 12월에 달성해서 간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도전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하와이 트립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안에 아기도 낳았고 아기도 키우던 시간이었어요. 그 와중에 트립을 달성했고 처음 트립을 달성해서 저희 리더 사장님과 저희 신랑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트립을 저희 신랑이 안 간다 그랬었어요. 내가 그걸 왜 가냐. 막 이러던 신랑을 데리고 갔는데 첫째 날 밤에 이제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거를 여기 지금 밝게 웃고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현수막 들고 있는 밝게 웃고 있는 사람이 제 신랑이에요. 그렇게 안 간다고 하더니 저희 팀복을 입고 여기서 이렇게 막 밝게 웃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트립 오시니까 어때요? 라고 리더 사장님이 물어보니까 신랑이 와이프가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구나. 사실 살면서 신랑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앞으로도 무조건 해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트립 갔을 때 제가 봤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파트너 사장님들과 꼭 다시 한번 같이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나는 반드시 상반기에 달성한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원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간다. 라는 목표를 12월에 1월 달부터 외치기 시작했고, 방콕을 상반기에 달성하고 하반기에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달성했고요. 하와이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이미 끝내놓고 하반기에 지원해서 지금 이번에 10조와 함께 가는 게 저희 목표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 코리아 트립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사장님들도 반드시 트립을 내가 먼저 가고 파트너들과 같이 가겠다, 몇 조와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제 지금 얼굴과 이거 지금 셀카잖아요. 어플 아니잖아요. 제 지금 얼굴과 이 얼굴 한번 비교해 봐 주시겠어요? 많이 흘러내리고 있죠. 흘러내리고 있고 제 몸 상태가 이랬어요. 근데 이 몸을 하고 TR90을 전달하면 TR90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가요. 제가 이때 딱 6개월 동안 2개 유통해 봤거든요. TR90. 저희 엄마랑 저희 신랑. 근데 두 분이 심지어 제가 할 줄 모르니까 막 핏을 한 달 동안 그것만 드시고 계시고 쉐이크를 안 드시고 막 이상한 방법으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TR90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런 몸을 유지하면서 저희 팀의 인플루언서인 영웅 스폰서 사장님과 같이 화보를 찍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네, 그런 핫바디 엄마로 살고 있는 게 저의 요즘이고요. 사장님들이 내 도구로 어떤 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레버리지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시작한 지 2년 반 정도 됐지만 조직 어카운트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레버리지의 도구를 TR90으로 선택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TR90을 선택했고 다 같이 LOI를 넣었고 이게 똑같이 복제되고 복제되고 복제되면서 모두가 TR90에 집중하는 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SNS 다들 하고 계시죠? 근데 SNS를 그냥 하고 계신지 아니면 비즈니스로 하고 계신지도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사업 시작했을 때 SNS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이고 이 당시가 팔로워가 한 4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색감, 뭐 구도, 내용 아무것도 없이 올리고 싶은 거 올렸어요. 근데 지금의 제 SNS예요. 어때요? 이 엄마 애기 키우네? 근데 되게 몸 관리하나 보다. 가족들이 같이 있네? 어떤 라이프를 사는 거지? 라는 거를 궁금해하게끔 만드는 지금 인스타의 컨셉을 잡아서 해시태그며 많은 것들을 노출시키고 있고요. 색감이라든지 굉장히 봤을 때 이 피드 한 장이 사진처럼 보이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팀 내에 있는 인스타를 잘 하시는 분들께 배워가면서 인스타를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팔로워가 2,300명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더 노력해야 하지만 저는 SNS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김미경 강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는 내가 구독자가 10명이어도 해야 된다.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하나의 컨텐츠고 하지 못하더라도 잘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뛰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정말 많은 곳을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춘천, 서울의 혹시 지역을 아실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미국으로 치면 뭐 뉴욕, 시카고, 저희 동부, 서부, 북부 상관없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한국은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뛰어봐야 사장님들만큼 멀리 뛰지 않는 거겠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좋은 게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제가 어제도 현경 사장님과 강주에 갔다가 1박 2일 동안 한 5팀의 대문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전국 상관없이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사장님들 동부에서 서부 한번 가실 때 비싸죠. 비싼데 거기에 프로스펙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거리, 시간, 돈, 상황 다 따지게 되지 않나요? 갔는데 이 사람이 제품 안 쓰면 어떡해? 갔는데 이 사람이 사업 안 하면 어떡해?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는 레버리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돈을 떠나서 시간을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계산 없이 매달 매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한 달도 안 쉬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부스트 설레이시죠? 내년에 제가 미국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한국은 9월에 이제 선판매가 되고 11월에 BR 선판매가 시작돼요. 아마 그때 당시에 또 설레이실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한테 나올 패키지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 9월에 이 패키지가 나오는데 구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저는 이거에서 비즈니스 태도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년에 부스트가 나오실 때 부스트 패키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구성인지, 이걸 어떻게 티업할지 내 비즈니스로 내가 어느 정도 나만의 자료를 만들지 않고 남의 거를 맨날 퍼다 쓰고 남의 정보만 맨날 받아서 쓰고 저는 모든 프로모션에서 제가 오히려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사람,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 설레임을 표현하는 건 액션의 양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가 진짜 8월에 하루도 안 쉬고 저는 이거 끝나고 또 저희 충청도로 오늘 가야 되거든요. 오늘 내일 충청도에 데모니 4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부스트의 기회를 전달할 건데 설레임을 표현하는 거는 액션의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얼마만큼의 설레임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표정과 에너지에서 나를 지켜보는 내 주변의 프로스펙터들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느꼈고요. 제가 진짜 항상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와, 오늘 조금 힘들 때 쉴까? 오늘 조금 뭐 날씨도 안 좋은데 쉴까? 근데 지금 악착같이 안 뛰잖아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진짜 악착 같아져야 될 괴로운 순간들이 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 다들 트립에 가 있는데 나 혼자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던가 아니면 1년 뒤에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 내 스스로한테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와, 나 왜 그때 안 뛰었지? 나 그때 뛰었으면 저 형제 라인 지금 저거 올라가는 거 봐. 저렇게 조직이 커지는데 내가 그때 집중하지 않아서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진짜 마음이 괴로워질 순간이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을 악착같이 뛰기 시작했고, 제가 9월 달에 아기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기를 낳을 때 한국에 이런 핑크 뉴 컬러 제품이 나오면서 엄청 핫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 핑크 캐리어를 받기 위해서 고객분들이, 소비자분들이 막 20만 원, 30만 원치씩 색조를 주문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 핑크 파우치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제가 진통이 온 거예요. 근데 10시에 땡 하고 주문해야 가질까 말까 지금 우리 스벅의 막 레디백처럼 이런 아이템인데 내가 어떻게든 구해주고 가야겠다 해서 진통을 참고 이걸 주문하고 아기를 낳으러 갔어요. 근데 그 소비자분이 지금은 SVP가 되셔가지고 EVP 도전 중인 파트너분이시고요. 제가 아기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그냥 맡겼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고열이 온 거예요. 근데 100일 전에 고열이 오면 입원을 시켜야 돼요. 근데 입원해서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저희가 또 연말 파티가 열렸어요. 근데 이 연말 파티에 저희 1대1 파트너분이 프로스펙터 분이 오신대요.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기를 맡기고 다시 병원에서 옷 갈아입고 파티복으로 갈아입고 파티에 갔다가 그분 이제 열심히 미팅하고 다시 병원에 와서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아기를 보고 막 이랬던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선택권이었어요. 그래도 아기가 아픈데 누가 저한테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애가 아픈데 뭐 어떻게 연말 파티를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아기는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고 있었고 돌봐줄 사람만 있으면 가능한 사람이지만 저 연말 파티의 저 프로스펙터는 내가 함께 가주지 않으면 내 파트너는 에너지를 낼 수 없다는 거를 선택했고 그때 이 파트너 두 분이 지금 다 EVP 달성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날 한 번의 선택이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폴박 사장님을 잃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이날 여기에 폴박 사장님이 왔는데 내가 가지 않아서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성영주 사장님을 놓쳤다고 생각하면 저는 진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한순간도 저는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달려가고 있고 아기가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을 때부터는 데리고 콜드를 다녔어요.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 막 어디에 있는 그 아파트 전단지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꽂고 아기랑 막 다니면서 그랬어요. 유주야, 엄마가 너 진짜 금수저로 살게 해줄게. 너네 엄마 진짜 멋있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막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가 막 이렇게 업고 다니고 막 파트너 사장님들 먹을 거 사러 제가 막 아기 안고 막 한 짐 들고 다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파트너 사장님들이 팔로우십이 더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는 노산이었고요. 노산이라서 아이가 아파서 아이가 어려서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운전을 못해서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집안일이 있어서 가족들 눈치가 보여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핑계들이 붙기 시작하면요. 사업이 안 돼요. 이거는 내 비즈니스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회사를 나가더라도 이 핑계 대고 회사 안 나가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왜 뉴스킨에만 오면 이 핑계 저 핑계가 다 뉴스킨을 못할 이유가 되는 건지 저한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멘탈이 떨어질 때가 있었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 사장님들만의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장치는 5년 뒤 미래일기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날에는 밤에 미래일기를 써요. 그리고 그 미래를 완전 생생하게 상상해요. 근데 제가 지금 시점을 딱 그 5년 뒤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일이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그냥 되게 즐거운 추억거리일 것 같았고, 아, 강의에 들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또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긍정의 마인드로 계속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끔 파트너자님들이 그런 거 물어보세요. 아니,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안 도와줘요. 신랑이 반대하고요. 부모님이 못하게 하고요. 저한테 자꾸 심부름을 시키고요. 뭐 저한테 자꾸 일을 맡기고요. 회사에서 뭐 이게 안 되고요. 근데 저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주변 환경에서 내가 우위에 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우위라는 건 갑질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내 행동을 바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뉴스킹 그만큼만 하는 사람. 아, 얘는 부르면 언제든지 나오는구나. 언제든지 시스템을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이한테 만약에 아이를 빨리 데려가야 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오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 선택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데리고 가고 싶을 때 데리러 가는 거고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우위에 섰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남들도 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의 우위에 섰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팔로워십입니다. 사실 리더십하고 팔로워십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팔로워십이에요. 팔로워십을 가져본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스폰서 사장님은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에요. 원래 친했던 동생이고, 그리고 웨딩에서도 저보다 7년 후배예요. 근데 제가 저의 어떤 그 경력과 나이를 위로 올리기 시작하면 너무 제 편견과 저의 어떤 그 경험담 때문에 이 성공을 배우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히 비우고 이 친구의 말들로 스폰서 사장님의 말들로 다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끔 막 스폰서 사장님 때문에 서운해요. 스폰서 사장님한테 뭐 왜 저를 이렇게 해주시지 않죠? 저는 이게 진짜 쓸데없는 감정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알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전달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를 내가 봤는데, 내가 왜 이거 하나에 서운해하지? 와, 진짜 나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서 완벽하게 팔로워십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매일 말해주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가장 강력한 팔로워가 되어줄게. 나는 진짜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리더 사장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현경 사장님을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겠다. 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할 만큼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스폰서지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 언제든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스폰서의 오른팔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동반 성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자의 팀 안에서 원팀이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현경 사장님의 1대1 T라인들이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너무 확실해요. 온라인에서 유명한 유튜브에서 유명한 오유 부부, 인스타의 인플루언서인 선희경원 부부, 그리고 오프라인 콜드로 너무 잘하고 있는 지혜 동현 부부, 그리고 저는 사랑만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잘하는 게 없거든요. 전략도 없고요. 그냥 사랑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들한테 다 배우면서 대신 이들의 팀을 다 내 파트너처럼 사랑으로 감싸는 게 나의 강점이니까, 아, 그럼 내 강점으로 이들을 다 내 파트너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했고, 스폰서의 팀이 내 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PA를 달성할 때 진짜 서로 이번에 4만 라인 되세요? 4만 라인 되세요? 무조건 해야 돼요. 현경 사장님은 모르지만 우리끼리 막 그렇게 했어요. 4만 라인 무조건 해야 된다. 현경 사장님 PA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현경 사장님이 우리한테 줬던 마음이 그대로 저희끼리 모아졌고 정말 신기한 게 이 마음이 그대로 파트너들한테 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파트너 사람들이 항상 목표 발표를 뭐라고 외치냐면 최송아 박준호 사장님 PA 보내드립니다라고 외쳐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서로 원팀이기 때문에 하나로 강점을 모아서 동반 성장하는 게 팀에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건 리더는 숫자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내 조직이 레버리지 되어가고 있는가를 굉장히 집중해서 처음부터 봤어요. 제가 18년 10월이면요. 사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사업한 지 3개월 됐을 때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초기 사업자라서요. 저는 초기 사업자라서 시스템도 잘 모르고 초기 사업자라서 뭐 핀업도 잘 못하고
뭐 저는 아직 저 혼자만 있으면 되죠. 천천히 할게요. 막 이런 말들이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이 늘어가는 것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8년도 10월 달에 랠리에, 지금은 랠리를 못하지만 이 당시에는 랠리에 집중했고요. 랠리에 4명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7명, 그 다음에 6월에 9명, 그 다음에 11명, 그 다음에 13명, 18명 이렇게 늘어가기 시작했고 한국에는 랠리에서 20클럽, 뭐 10클럽, 30클럽, 40클럽 이런 식으로 같이 핀인정처럼 인정을 받는 게 있어요. 내 이하로 몇 개의 조직에 함께 왔느냐. 근데 제가 20클럽을 1년 동안 도전했는데 작년 1년 내내 실패했거든요. 18명, 19명, 막 17명, 20명 했는데 1명 캔슬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 왜 도대체 나는 BA까지 6개월 만에 빨리겠는데 다음 달 되면 SBA 될 줄 알았더니 SBA가 안 되고 어렵고 1년 동안 20클럽도 안 되고 아, 나는 진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많은 걸 놓치고 있나? 막 라고 생각하면서 막 저를 깎아내렸던 거예요. 근데 이때 저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20클럽도 어렵던 사람인데 갑자기 파트너 사장님들이 40클럽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속으로는 아, 나 20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파트너가 하자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합시다! 라고 했는데 딱 랠리를 다녀온 다음 날부터 저희 셀방에 초대가 시작된 거예요. 한 달 남았는데. 와, 그러면서 갑자기 막, 뭐 간절하게 막 그들이 올리는 활동 사항을 보면서, 아, 이거 진짜 미친 듯이 내가 집중해야겠다라는 에너지가 응집되기 시작했고, 12월 8일이 랠리 날짜였어요. 6시 30분이 그 인정을 받는 무대 시간이었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포리클럽 무대에서 외치게 됩니다. 나의 타협은 팀의 몰락이다.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모두 함께 손잡고 원하는 곳으로 오를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이 앞에 말을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운전하면서 외쳤어요. 매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는 포인트에 딱 그 구간이 있어요. 사장님들도 목표를 외쳐보시면 아무 감흥이 없는 목표가 있고요. 외치다가 어느 문장만 가면 어제도 울었는데 오늘도 눈물이 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저의 Y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의 가장 그 눈물이 나는 포인트는 모두 함께 손잡고였어요. 제가 타협하지 않으면 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같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겠다. 네, 이거를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했고 이하나, 설규선, 손진국, 이대규, 조배자, 강영수, 김수우, 한기훈, 장한미, 권명호, 김미란, 강동우, 이혁식, 박경혜, 윤경희, 조영현, 최현정, 최보수, 김민지, 김정은, 이복순, 석도영, 서영수, 김병윤, 향후 무궁한 사업의 발전이 기대되므로 제 각오와 다짐 외치고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꼭 이 말 여기에서 하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시간까지 적어놓고. 나의 타협은 팀의 몰락이다.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원하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반드시 해낸다. 해내는 것으로 증명한다. 어차피 빡세고 짧고 굵게 끝내고 쉬는 건 트립과 서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우리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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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동 이드라이 폭파. 저때 그 포리클럽을 달성할 수 있었던 에너지로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어려웠던 SBA가 바로 달성이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 진짜 완벽하게 에너지 사업이구나. 아, 내가 해내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진짜로 마음먹은 순간에 이루어지는구나. 타협하지 않는 정말 그 한순간에 이루어지는구나를 배웠고, 그렇게 1년이 걸렸는데, 그 어떤 성공도 쉽게 허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도전하는 순간순간들이 실패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도전은 매 순간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이 동안에 내가 성장하고 가족이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 다 같이 성장하는 시간들이었고 저희는 지금도 그걸 외쳐요. 우린 함께다. 함께라 가능하다. 사실 뉴스킨 사업이 그렇잖아요. 나 혼자 잘하는 사업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항상 같이 한 방향으로 외치니까 지금도 정말 누가 봐도 끈끈한 팀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팀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5년 뒤 미래의 길을 매일매일 상상했던 것처럼 진짜로 생생하게 상상하면요. 가치가 알기 때문에 대가 지불이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두려운 명단이었고, 제가 뉴스킨을 선택할 때 망설여졌던 이유였던 시부모님은 지금 어머님이 제 밑에 사업자가 되셨고, 매달 한 거의 1000GV 정도를 사용해 주시는 네, 그런 매니아 소비자셨다가 사업자셨다가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큰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제가 어떤 명예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면서 저 혼자 되게 자존감이 떨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하고 시댁 간 다음에 눈치 보여갖고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막 시댁 청소를 해놓고 막 이랬어요. 이래야지 예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가면요, 아침까지 자요. 그러면 아침에 어머님이 부르세요. 송화 사장님,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스폰서 사장님, 식사하세요. 뭐 오늘은 강의 없으십니까? 제가 강의가 있으실까봐 책상과 컴퓨터도 준비해 놨고요. 옷도 다려드릴게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너무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고, 사실 이걸 해줘서 행복하다라는 것보다 그냥, 아, 내가 노력하니까 이분들이 알아주는구나. 아, 그러면 나는 예쁨을 받으려고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삶을 멋지게 만드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엄마가 처음에 제가 아기 놔두고 그렇게 다닐 때, 아니, 너 뭐 그래가지고 돈 200은 버냐? 막 이렇게 저한테 핀잔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언제 유치원을 접으면 되냐면, 어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년만 즐기면서 하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변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아기를 막 되게 방치시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짧은 시간 집중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기를 데리고 함께 다녀요. 오늘도 아이랑 이따가 아이 아빠랑 함께 그 일정을 가거든요. 그래서 매일 여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윌리릴리 유즈라는 해시태그로 정말 저희 아기가 인스타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보다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고,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요. 사실 저랑 아빠랑 유대 관계가 깊어지고 같이 다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두 돌이 안 됐음에도 문장을 다 말해요. 모든 자기의 마음을 다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크고 있고, 마이티 마인즈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깨알 꿀팁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게 저희 신랑이 올해 4월에 전업을 했어요. 저희 신랑은 홍대 건축가라는 이제 명문대를 나와서 스페인에서 석사를 마친 그 건축도인데, 본인의 사업을 접고 올해 4월에 같이 조인이 된 상태예요. 근데 처음에 리더 미팅에 와서 감사일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기까지 혼자 있는 와이프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한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뉴스킨에 감사합니다. 이 말들을 저는 듣는 순간 딱 감사일기를 제가 이걸 딱 캡처해놓고, 와, 나 진짜 2년 동안 열심히 하길 잘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이런 말 더 많이 들어야지. 네, 이렇게 그냥 삶이 바뀌는 뉴스킨에 참 감사한 것 같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 사람들의 삶을 담고 싶었던 적이 없는데, 지금은 정말 이분들의 삶을 담고 싶은 그런 리더들이 제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제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파트너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별로 그냥 요거 이상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스몰 포텐셜이 아니라 빅 포텐셜을 터뜨려주는 잠재력을 끌어내준 사람들이고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준 감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만 잘 되는 일이었으면 절대 인생을 걸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함께 손잡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게 매일매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장님들이 조연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2년 전만 해도 폴박 사장님은 저한테 만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뵙고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잘하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자리에 있겠지가 아니고, 그냥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했어요.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돼본 다음에 다시 내가 연출가가 돼서 그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벨로시티의 성공은 사랑인 것 같아요. 저희 현경 사장님이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때려 죽이고 싶어도 사랑하라. 명언이에요. 네, 정말 막 많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랑 하나면 소비자든 매니아 소비자든 프로스펙터든 파트너든 스폰서든 형제 라인이든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한 팀으로 팀십이 커질 수 있구나. 그게 벨로시티에서 폭발할 수 있는 큰 힘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 뉴스킨 안에서는 원팀이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뭐 한국 상관없이 서로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같이 또 PA 트립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